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할 때 스님을 강제로 전업주부 만들고는 무시하고 부려먹기만 하던 남편과 시부모님을 응징하고 이혼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혼녀가 될 예정인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이고요. 남편에게 서류 보냈고 거부하면 이혼 소송 걸 생각이에요. 협의로든 소송으로든 어쨌든 이혼은 할 생각입니다. 시간 문제겠죠.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남편 말로는 시댁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고 하면서 저보고 전업주부로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니던 직장이 아까웠지만 남편과 시댁에서 하도 성화를 해서 결혼 얼마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이 더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초반에 별일이 다 있었네요.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신우 생일상을 시댁에서 왜 차려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딸의 생일상을 차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시부모님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부모님 지인들을 집에 초대하면 제가 가서 잔치상 수준으로 한 상 차려내야 했습니다. 밤늦게 자리가 끝나면 저는 전부 치우고 집에 와야 했고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제가 음식을 거의 다 했고요. 제가 좀 힘들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 평소에 놀고 먹다가 어쩌다가 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드냐 하더군요. 남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둘이 사는데 집안 살림할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태도도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신우 생일상을 차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인들 초대했을 때 제가 가서 한 상 차려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하시며 다그치기만 하시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남편 쉬는 날에는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뭐 좀 해달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라도 하면 남편은 정말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갔죠.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하며 남편과 말다툼이라도 하면 결국엔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뭐라 대응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손도 올리려 하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집을 나가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남편과 싸웠고 남편은 나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간 이유는 친정에 가서 얘기하면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에게 아들이 손을 올리려 했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남편을 불러다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무조건 제가 잘못한 것이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화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성질 뻔히 알면서 맞을 짓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더군요. 네가 남편에게 잘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넘게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별 타격을 입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하는 소리,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이 소리에서 벗어나려고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 연락을 해봤는데 사장님께서 다행히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월급은 그전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연봉 협상을 할 때 사장님께서 예전에 받던 것 이상으로 연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꿈만 같았네요.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시댁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뭘 다니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냐? 얼마 벌지도 못하니 집안일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네가 해야 할 일은 누가 하라고 회사를 다니냐?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싫어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으며 회사 다니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이러셨어요.
남편은 자기 성에 못 이겨서 저에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칠 것이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정남이가 떨어졌지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밥을 먹다가 반찬 접시를 던지더군요. 저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길래 저도 식탁 의자를 TV에 던져버렸습니다. TV 화면에 금이 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못 참겠다고요.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나가더니 시댁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제 앞에서 과격한 행동 같은 것은 잘 안 했습니다. 새해 연봉 협상 후부터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반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집안일도 제 것만 했습니다. 빨래도 제 빨래만 돌리고 밥도 남편 거 안 차려주고 저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저희 신혼집 마련할 때부터 방 하나를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그 방을 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비 밭내고 돈을 모으는 재미와 제 방 꾸미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나름 괜찮았는데 남편은 많이 답답했나 봐요. 저에게 계속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군요. 화를 냈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하더니 결국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혼내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오셔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실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대꾸를 하지 않으니 시부모님은 더 화가 나셔서 소리소리 지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저 혼자서 밥 차려 먹고 음악도 듣고 나름 별 불만 없이 지내니까 더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저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제가 대꾸하지 않으니까 그릇 깨부수고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 몰래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음했어요. 남편이 부숴버린 물건들은 제가 거들떠도 안 보니까 남편이 치우더군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또 오셔서 저에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계속 살 것이냐고 묻더군요. 남편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더니 네가 들어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이러냐 하시더군요. 내가 한 게 너무 많아서 다 말하려면 길어질 것 같은데 말해볼까요? 했더니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내가 다시 직장 다니기 전까지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시부모님 생신상 차린 거, 명절 음식 거의 혼자 다 한 거 등을 얘기했습니다. 신우 생일상까지 차리라고 하는 시댁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 것들 모두 불만 없이 다 했더니 나를 하녀로 생각하셨나 보다고 어떻게 신우 생일상까지 차리라고 하냐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지인들 모임을 굳이 집에서 한다고 하시며 저보고 음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며느리가 하냐냐고 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집에서 남편에게 부엌대기 취급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급 받기 싫어서 일 시작했고 생활비 반을 내며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은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일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서서 며느리 잡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을 모르시냐고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집안 살림 부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한 것들 핸드폰에 전부 녹음돼 있다고 했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셨던 것들도 모두 녹음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철저하게도 준비했나 보다고 하시며 비꼬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이혼을 대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걸 녹음한 것이 잘못인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잘못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몇 년간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남편이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 했어요. 이제 저도 이 생활이 재미를 못 느껴 이혼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아들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 올케를 자기 집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신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살고 싶겠냐 했죠. 위자료 받을 만큼 다 받아내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준다면 협의로 이혼해 주겠지만 아니라면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트렁크 하나를 꺼내서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여기 더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겠냐고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하려고 한다 말했습니다. 트렁크를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가로막더라고요. 내 몸에 손만 대보라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와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 싫다고 했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망설일 것도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과 어울리면 웃고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서류 안 써주면 소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녹음 파일 몇 개 보내주었습니다. 이걸로 최대한 위자료 받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생각 중인지 며칠간 연락이 없습니다. 곧 연락이 와서 이혼해주겠다 하겠죠. 어떻게 되든지 이혼은 하게 될 겁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받을 거 다 받고 이혼하려고요. 시댁은 정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이네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이혼 준비를 하셨네요. 멋지십니다.